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 여러분 만나 뵙게 됐고요. 오늘은 특이한 장소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홈다발 패닉이 오히려 조금 잠잠해졌죠. 오늘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확실히 저희보다 미국 친구들이 이 헝다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추적을 조금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 자기네 국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좀 금액 보고 그러다 보니 좀 깜짝 놀랐던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실상 이렇게 오늘 내용들 보면 헝다 문제로 미국 시장이 빠졌다라고 딱 맞춰서 대응시켜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전일 홍콩 시장 그 헝다발 이슈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정말 공포감이 극단적으로 있었던 홍콩 그 흐름들은 오전장까지 조금 떨어지다가 오후장에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어제 미국 시장이 헝다 때문에 빠진 것이라면 헝다 문제를 소화해낸 홍콩 시장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일부 만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회가 되었나요? 더 떨어졌죠. 다우하고 S&P는 조금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나스닥만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헝다 때문에 빠진 거면 조금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못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헝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왜 올랐느냐? 헝다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긴 한 거예요. 좀 떨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에 이슈가 이제 터지니까 그것들이 조금 덧붙여지면서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은 왜 어제 그렇게 크게 떨어졌느냐? 결국은 저는 이제 내일 있을 FOMC가 주요한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FOMC가 오늘과 내일 미국 시장에서 열리게 되죠. 오늘 저녁과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반영될 때는 아마 금요일 날 새벽쯤에 한국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나,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 FOMC에서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던 참에 헝다 이슈가 터지니까 시장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합리적인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이렇죠. 헝다발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패닉이 오느냐, 그리고 제2의 리먼 사태가 되느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건이 되느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하루만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헝다 관련 이슈들을 업데이트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 홍콩 시장은 오전장에 좀 떨어지다가 오후장에 반등을 했어요. 오후장에 반등을 할 때 주요한 반등 업체들을 보면 그 다른 디벨로퍼, 건전한 디벨로퍼 업체들, 은행, 이런 것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그 도미노식으로 깨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죠. 일단 사실은 이 그 디벨로퍼의 문제면 디벨로퍼가 연타로 터지면서 쭉쭉쭉쭉쭉 더 크게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뭔가 수습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 그렇게 이제 크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90% 주가 빠지는 기업, 또 다른 디벨로퍼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홍콩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일 날 있었던 선거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홍콩의 행정부 장관, 그러니까 일종의 홍콩 대통령이죠.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 적이 있어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그 대통령을 뽑기 위한 사람들을 또 뽑았어요. 선거인단을 뽑았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도 깨졌던 완전한 간접 방식의 선거였던 거죠. 근데 지금 홍콩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기존 1200명 선거인단에서 1500명 선거인단으로 바뀌었고요. 이번 선거인단에서 보면은 홍콩에 있는 디벨로퍼라든가 홍콩의 재벌들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파 후보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또는 일부 시민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일부 시민들. 그러니까 뭐 우산혁명이라든가 등등등등 시위하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와 관련된 인사들은 완전히 철저히 배제됐다고 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지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장관이죠. 일부 반중 세력이 선거를 이용해 정치 시스템으로 들어왔다. 애국자에 의한 통치를 확실히 함으로써 본래의 1국가 2체제를 되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홍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중국 사람들 발끈하죠. 왜냐하면은 정말 치욕적인 역사잖아요. 나라를 뺏긴 역사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들한테 대한 감정이 아직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역전하면은 나아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지나면 조금 감정이 나아질 수는 있겠어요. 네, 완전히 역전하고 나면은 이제 옛날 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썩 좋을 거라고 장담 못 하겠죠. 지금 중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르죠. 너희가 민주적인 시스템이냐, 국민들의 바람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시스템이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는 뭐 제3자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설득력 있는 얘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그 중국에서 있는 이슈들은 물론 우선적으로 경제적 이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채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부채를 그렇게 써가지고 사업을 잘한다는 건 참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이 무조건 된다라고, 부동산 성장이 무조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규모 있는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2007년도에 그 2008년도 리먼 사태 전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았듯이 말이죠. 그런 거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홍콩에서는 관련되어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홍콩의 주요 기업들이 밀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 이런 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홍콩이 더 패닉으로 빠졌다라고는 해석하는 게 뭐 그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이 상당히 고마운 추석이었어요. 그렇죠? 해외의 변동성을 우리는 무마시키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내일 한국 시장 시작을 하면 뭐 너희들 이제 다 소화해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스타트할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 추석이 상당히 고마운 투자자, 특별히 한국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추석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은 우리가 조금 긴장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FOMC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장해야 되느냐 여부인데, 조금 사전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테이퍼링 같은 이슈를 있을 것 같으니 지금 계속 반영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4일 연속, 그 다우 S&P는 4일 연속인가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도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에서는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이 나면 또는 발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넷 옐런 의장께서
굉장히 그 방송에서 세게 기고를 하셨어요. 정말 세게 기고를 하셨는데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10월 달까지 계속 증시의 뒷덜미를 잡을 것이다 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어제 경제지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준의 매파 의원들은 또 강력하게도 MBS는 걷어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제 지표에서 포착이 되었어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8월 신규주택 착공이 전월 대비 3.9% 증가한 연율 161만 5천 채로 나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는 1% 증가했는데 실제는 3.9%, 8월이 그렇게 되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월달 그 통계치도 수정을 했는데요. 153만 4천 채에서 155만 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착공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허가는 어떻게 됐느냐? 허가는 줄어들 거로 예상했습니다. 2.1% 정도. 왜냐하면 워낙 과열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허가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전월보다 6.0% 증가했습니다. 172만 8천 채예요. 자, 155만 채였는데 172만 채까지도 연율로 더 늘어요. 물론 이제 착공과 허가는 좀 다르지만 허가 건수가 시간이 지나면 착공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목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2배까지 올랐던 목재 가격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니 집을 짓기를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허가를 내기 시작했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단순히 원자재 가격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원자재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랐을 텐데 모든 게 저는 이거 상당 부분 미국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그걸 뒤집어서 한 칸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집을 짓는 것이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허가 건수가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마이너스 1%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나 증가했다는 측면을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인플레이션 해지 행동이다. 미국 사람들의. 그러면 이거를 연준의 매파 의원들은 어떻게 읽을 것이냐 라고 보면 당연히 연준의 매파 의원들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면 주택시장 과열 온다. 막아야 된다. MBS 빼자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 21일 2분기 경상적자가 1902억 8천만 달러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전분기 대비 9억 달러 0.5%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1분기 경상적자는 기존 1957억 4천만 달러에서 1894억 2천만 달러 조금 낮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우버가 실적 호조로 11% 급등했고요. 디즈니는 구독자 증가의 반락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했는데요. 모두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편집자분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한 달간의 라이브 방송을 엑기스만 뽑아서 이번 추석에 편성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면 편집자에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마무리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